안녕하세요. 순샥 최쌤입니다. 오늘은 라면 이야기 하겠습니다. 라면이 어떻게 처음 시작됐으며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들어왔고 지금 현재는 라면 시장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영상이 길어지게 된다면 끊어서 편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면은 2차 세계대전으로 끌어올라갑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은 굉장히 큰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리게 되죠. 전범국이고 전쟁의 패전국으로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먹고 살 게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많이 굶주리고 미국의 원조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미국의 원조를 받게 되고 미국에서는 많은 밀가루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지나가던 어떤 일본인이 정확히 제가 어떤 일본인 이름까지는 모릅니다. 일본인이 길게 늘어선 줄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줄의 끝에 가보니 한 중국인이 이렇게 면 요리를 팔고 있었습니다. 면 요리를 팔고 있었는데 그릇에다가 국물을 떠주고 거기에 소바처럼 이렇게 면을 이렇게 담아서 파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거를 즉석에서 좀 간편하게 대량으로 생산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때 당시 일본 정부 어떤 그런 관계자를 만나러 갔겠지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만들자 그랬더니 이제 그 일본 관계자가 그럼 네가 만들어. 그래? 그럼 내가 만들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라면이었지요. 근데 이 라면이 처음부터 이렇게 스프가 있는 그런 라면은 아니었습니다. 치킨 라면을 제일 처음에 만들었는데 이 치킨 라면이라는 것은 이 밀가루 면을 기름에 튀기게 되면 그 안에 기포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다시 뜨거운 물에 담그게 되면 면처럼 이렇게 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면에 반죽을 하게 됩니다. 반죽을 하는 그 면에다가 양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양념된 면을 튀기고 그 튀긴 면을 건져 올려서 물을 붓고 끓이게 되면 그 면에 배어있던 그 양념, 간이 국물로 이렇게 배어 나와서 그거를 먹는 맛이었지요. 약간 좀 슴슴한 그런 맛이 됐겠지요. 그런데 당시 일본에는 특별히 많은 먹을거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배고픈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라면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지요. 이게 이제 점차 발전하면서 다음에 이제 스프가 들어가는 스프 있는 라면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이 전체적인 일본의 어떤 그런 라면 문화의 시작이 되었다. 라면 하면 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에서는 보통 라멘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라멘집 가면 그 라멘과 우리가 먹는 라면은 맛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실은 저는 이제 그런 일본식 라멘은 좀 입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돼지뼈라든가 닭뼈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육수를 우려내서 거기에다가 고기 고명 같은 것을 얹어서 이렇게 먹는 게 이제 일본식 라멘. 그건 생면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라면 같은 경우는 건면을 씁니다. 건조한 면, 기름에 튀겨낸 면을 가지고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라면은 일본에서 시작이 됐는데 일본에서 처음 시작된 이 라면은 중국인이 판매하던 중국식 소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식 소바는 포장마차에서 중국인들에게 팔던 어떤 그러한 면 요리였다. 이거는 중국에 또 이미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먹어왔던 어떤 그러한 베이스가 있는 그런 음식이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간편하게 먹도록 만들어낸 게 일본이었고 일본은 그 후에 이것을 좀 더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컵라면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됐을까요? 우리나라에는 1960년대, 61년도에 보험회사를 운영하던 한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의 이제
지금은 아니죠. 삼양라면의 창업주가 되는 겁니다. 일본의 교육을 갖다가 일본에서 일본 라면을 먹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거 정말 맛이 괜찮네 하고 생각을 하게 됐지요. 그리고 나서 별 생각 없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지내다가 시장에서,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긴 줄을 보게 됩니다. 긴 줄을. 사람들이 손에 냄비나 뭐 이런 그릇들을 들고 길게 줄을 들어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줄인가 하고 그 줄 끝에 가보니 거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당시 미군 부대가 있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이 잔반이 나오면 잔반을 이렇게 받아다가 이렇게 큰 통에 이 잔반을 다 붓고 이걸 끓이는 겁니다. 쌀 넣고 남은 밥 넣고 뭐 이런 거 넣어서 막 이렇게 끓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그릇씩 한 그릇씩 떠서 파는 겁니다. 일명 말하는 꿀꿀이죽이었죠. 꿀꿀이죽. 이제 우리가 부대찌개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부대찌개가 미군 부대에서 뭐 먹다 남은 것들 남겨와서 끓여서 먹던 것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미군 부대에서 남은 잔반을 넣고 꿀꿀이죽처럼 이렇게 끓여서 한 그릇에 그때 당시 오전 이렇게 해서 팔았던 어떤 그런 음식이 바로 이 꿀꿀이죽이었습니다. 근데 이 꿀꿀이죽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것도 이렇게 먹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일본에서 교육받을 때 먹었던 라면을 떠올리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들에게 라면을 먹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삼양라면이 창업주가 되신 이 회장님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 일본 라면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회사들을 막 돌아다니는데 여러분들 잘 도와주지 않지요. 잘 도와주지 않은데 그때 당시 일본의 라면 회사에서 이분이 이 라면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지금 전쟁이 끝난 후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구황식품으로 이 라면을 가지고 가서 한국인들에게 값싸게 배불리 먹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진정성이 있어 라고 판단을 한 후 로열티 같은 것을 전혀 받지 않고 한국에서 이렇게 라면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주게 된 거지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삼양라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람들한테 막 인기가 있어서 막 잘 팔렸을까요? 그런 건 아니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은 이제 생소한 어떤 그런 음식이었겠지요. 그래서 뭐지 이거 뭐야 꼬불꼬불한 면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약간 거리감을 두었다가 그 다음에 먹게 되고 많은 것을 이제 먹어보고 시식회 같은 걸 거치고 많이 먹어보고 쉽게 접하다 보니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불티나게 팔리게 되지요. 자, 이렇게 라면의 시장이 대한민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라면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나라, 우리나라가 라면 소비 1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라면 소비의 1위 국가였는데 지금은 베트남이 더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1년에 이제 평균 소비 1인당 라면의 평균 소비량이 1년에 평균 소비량이 약 한 70개에서 80개 사이. 그런데 베트남은 이거보다 좀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영상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라면이 어떻게 발전을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짜파게티 또는 너구리 아니면 불닭볶음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다음 시간에 영상 계속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샵 최쌤이었습니다.